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하나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담을 잠깐 하자면 제가 위드텍이 청약할 때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위드텍을 보고 얘는 하락하면은 무조건 주워 모으고 존버할 가치가 있는 종목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그 생각은 저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상장일부터 해서 미친 듯이 날아가더니 결국 저쪽에 꼭대기에 가 있죠. 약간 최근에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11월 신규 상장 종목 중에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분야는 조금 다르죠. 저 위드텍은 반도체 쪽 클린룸 쪽이라고 하면은 하나기술은 2차전지 쪽이니까 공부를 할 때 위드텍 느낌이 좀 났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위드텍 느낌이 났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그래도 위드텍만큼의 파워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감상 한 7, 80% 정도 위드텍이 한 7, 80%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기술이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다 아는 2차 전지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있고 이 2차 전지의 종류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회사들마다 이 배터리의 종류에 따른 생산 라인에 보통 일부분 전 공정 중에 일부 공정만 보통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근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배터리 모델이 세 가지 배터리 모델을 생산 가능한 라인 중에 모든 전체 라인을 다 설계하고 제작하고 공급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청약일은 내일 금요일이죠. 11월 13일하고 11월 16일 날 청약을 합니다. 이때 월요일이죠. 다음 주.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청약은 둘째 날 15시 이후에 경쟁률을 보고 청약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불일은 다음 주 수요일인 18일 날 진행이 되고요. 상장일은 25일입니다. 25일이면은 다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상장이 되고 공모가 밴드가 31,000원에서 35,000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35,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1인 최대 8,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공모가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많아요. 업종 평균 PER이 27이고 현재 하나기술의 PER이 16 정도가 되네, 17 정도가 되네 하면서 충분히 저평가가 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냥 적정 PER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고평가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일단 나쁘지는 않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갑시다. 제가 봤을 때도 그냥 적정 PER이라고만 생각이 되고 저는 약간은 중저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면 되고 하나기술의 핵심을 세 가지 이야기 드리자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전체 공정을 제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원형, 각형, 파우치형으로 해가지고 전 외형별 전지 설비가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하고 전부 거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여담을 하자면은 처음에 하나기술이 배터리 사업을 할 때는 주 고객층이 삼성 SDI고 현재도 삼성 SDI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 사업에 가장 늦게 뛰어든 게 SK이노베이션이죠. 요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쪽을 이제 뺏어 먹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후발주자다 보니까 현재 좀 앞에 있는 업체들에 비해서 투자들이 좀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향후 SK 이노베이션 쪽의 매출이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어, 2차 전지 생산 주요 공정이 크게 4개로 뭐 극판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그리고 패키지 공정이 있고, 아까 전에 각형, 원형, 뭐 파우치형 해가지고 뭐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이 일부 좀 달라지는 거에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모든 공정이 하나기술이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능한 거는 국내에서는 하나기술이 유일하다고 하고요. 해외는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뭐 해외에 뭐 하나기술을 경쟁할 수 있는 회사들은 이라고 이야기는 꺼내고 뭐 꼭 집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있기는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올해 10월 달에 이제 폭스바겐을 협력사로 등록을 했습니다. 점점 내연 기관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향후 2035년입니까? 뭐 그때까지 내연 기관을 못 다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들이 향후 전기차로 이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폭스바겐도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하나기술도 협력사로 등록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 있는 무라타, 이제 무라타가 소닉의 배터리 사업부를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라타와 소닉 쪽에 협력사로 되어 있고, BYD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뭐 중국 쪽이라 하는데 그쪽에도 협력사를 맺고 있고, 향후에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안 하고 뭐 N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했는 걸 이제 다른 전문 유튜버가 어디라고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무라타가 협력사로 되어 있고, 태국의 GPSC도 되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빙그룹, 그리고 유럽의 영국의 N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말로는 유럽의 노스볼트, 이게 뭐 유럽 쪽의 최대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노스볼트에도 협력사 관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기술에서 얼무어 버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추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은 맞다라는 느낌으로, 예, 정확하게 무조건 100%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말하는 뉘앙스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형, 각형, 파우치형 모두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경쟁사들은 요거 세 개가 다 가능한 업종이었거든요. 특히 각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기술이 지금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하나기술이 모든 배터리가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매출 상승의 요점은 말 그대로 이제 영업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가 향후 매출 상승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아무래도 그 매출을 이제 막 올리려고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영업이익률 방어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 수주 산업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도 나도 물량을 막 땡겨 오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DC를 계속 해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데, 현재 영업이익률이 보면은 10%가 안 됩니다. 뭐 9.7%, 뭐 8%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보통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매출이 올라가도 회사가 성장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하나기술이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가 좀 지켜볼 만한 요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아까 전에 앞에 얘기 드렸듯이 배터리 세 종류를 다 만들어 줄 수 있다, 그 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과거에 이게 각형 배터리가 아니고 파우치형인가? 조금 헷갈리는데 각형 배터리 맞을 겁니다. 오타까지 났네요. 삼성 SDI의 소형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라인을 독점해서 공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드는 장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하나기술에서 만든 장비를 참고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지시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준 기술을 제시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전체 라인을 만들 수 있는 하나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느 정도 하나기술의 기술이 향후 배터리 사업하는 데 있어서 표준 기술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추정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 선점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흘러갈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서도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목표가 매출이 5천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용인에 축구장 3개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3개 크기의 용인 신사옥을 개설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180m, 108m짜리 이런 생산 라인을 총 5개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의 크기가 된다고 하고요. 이거를 만약에 풀 가동을 하게 되면은 연매출 5천억 이상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 신사옥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약간 부채를 땡겨 쓴 게 있는데 요번에 그 공모자금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있는 부채를 조금 상환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공장을 지어서 이제 매출을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하면 약간 먼 계획이 되는데, 약간 하나기술은 거기에 대해서 인프라는 이미 준비가 됐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는 게 정말 이제 수주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수주만 많이 땡겨오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할 만한 어느 정도 조건은 갖춰진 회사다. 조금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전기차 시장이 2030년까지 약 4,769만 대 시장이 될 거고, 전기차 배터리가 이게 기가와트 아워라고 하는데 삼성이 30 기가와트 아워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향후에 3,066만 기가와트 아워의 시장이 될 거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배터리 생산하려고 하는 라인들을 증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월별 판매량을 보시면은 이게 코로나 때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완전 우리 주식처럼 V자 반등을 하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그 코로나 때 이제 모든 나라가 약간 산업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사업이 현재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전기차 사업으로 그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피해도 받았지만 나중에는 수혜도 받는 그런 업종이 될 수 있는 게 자동차 배터리 쪽이고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이런 식의 전기차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 부분을 어필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내 3사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 비중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35, 이게 삼성 SDI거든요. 그리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해외 쪽 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특히 매출이 굉장히 균등하게 분포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 SDI 비중이 조금 높긴 하지만 향후에는 이제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고객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거기서 난 니가 안 쓸래 하면 그 회사가 바로 휘청하잖아요. 그런 위험도가 굉장히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2020년도 목표 매출이 1,000억입니다. 작년에 매출이 약 627억 맞죠? 637억. 그리고 2018년도에 727억인데 맞나요? 제가 갑자기 좀 헷갈리네. 아무튼 그렇고 현재 2020년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705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수주 잔고가 한 297억 정도가 남았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하면은 약 997억 아니네요. 1,002억이네요. 1,002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천억 정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저 다른 유튜버 분께서는 요거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전반기 때 500억 정도를 매출을 했고 현재 297억 정도 수주를 받아놨으면은 지금 80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매출을 어디서 땡겨올 것이냐. 그래서 예상하기를 약 850억 정도밖에 못할 것 같다. 천억은 목표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를 보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유튜버도. 근데 저는 요거랑 요거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조금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래가지고 천억이라는 목표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대로 되면은 천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터리 업체들은 배터리 사업을 10년 이상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기차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니까 배터리를 막 찍어내야 되지만 언제부턴가 이제 생산 라인이 쫙 증설이 됐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공급이 안정화가 되면 생산 라인을 더 이상 늘리지는 않겠죠. 뭐 그때쯤 되면은 뭐 소재 공급하는 업체들 정도 뭐 그 정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요거를 배터리를 또 재활용하는 사업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신제품 배터리를 생산하는 쪽으로는 10년 이상 업체들이 사업 아이템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폐배터리 및 배터리 재사용하는 쪽으로 이제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통 디스플레이 쪽 업체에서 2차 전지로 넘어오는 경우는 많은데 하나기술은 조금 예외적으로 2차 전지를 먼저 하고 있으면서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UTG 가공이라고 해서 2023년도부터 매출 발생시키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설명하기를 열면치라고 해가지고 유리를 아주 얇게 가공하는 그런 장비 같은 것들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나올 폴더블 폰 유리 쪽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고 현재 이 유리 두께를 우리가 1T가 1mm잖아요. 근데 여기에 100분의 5, 100분의 2, 0.5T로 만드는 거를 현재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게 0.5T의 유리라고 하면은 요렇게 휘어지는 요게 1mm까지 요렇게 휘어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지금 성공을 했고 삼성 일부 부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거를 0.03T로 만들고 요 굴곡되는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제품까지 생산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이 업종에서 목표 매출이 500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2023년도부터 이 매출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후에 최종 목표가 500억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 매출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현재 추정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아까 용인 쪽에 뭐 생산 인프라 구축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매출 5천억의 업체로 성장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먼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 드렸던 생산 공장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모자금 계획을 한번 보자면은 현재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구주 매출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뭐 정말 깔끔합니다. 딱 공모하는 게 전부 다고 그리고 우리 하나금융 있죠. 하나금융 쪽에서 이제 받는 주식 금액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세금 떼고 나면은 약 280억 정도를 공모 후 순수하게 남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자 봅시다. 요거 100억 정도를 채무 상환으로 쓰고요. 70억 정도를 운영 자금 그리고 12억 정도를 시설 자금으로 쓰고 그리고 기타로 약 9억 8천만 원 정도를 98억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 기타는 연구 개발 자금이라고 하네요.
채무 상황 같은 경우에는 100억인데 지금 하나기술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조금 많아요. 부채 비중이 높은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2차 전지 장비 제작사들이 전부 다 부채 비율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쩔 수 없이 구조상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많아 보이는 거고, 그거를 순수하게 돈을 빌렸는 부채라고 봤을 때는 이 100억이 얼마 비중이 안 되지만 실제로 속 내용을 알고 나면은 아마 나쁘지 않은 부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뭐 여러 은행 쪽에서 빌린 금액들을 갚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자금으로 해서 다양한 장비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UTG였습니까? UTG 이런 장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장비를 약 3년 동안 연구개발 자금으로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력 충원비하고 원재료 매입비, 그리고 임직원 업무 환경 개선 비용으로 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시설 자금이고 레이저 커팅비 요것도 이제 시설 자금 세부 투자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요 부채 비율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얘기 드렸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업종도 이런 부품 공급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PNT 쪽하고 저희 회사랑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PNT가 너무 부채 비율이 높아가지고 제가 그때 저희 회사 부장님한테 들었는 얘기인데, 2차 전지 쪽에는 장비 한 대가 이게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예를 들어 뭐 몇백억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 몇백억을 수주를 하면은 계약금을 예를 들어 30억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장비가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받은 이 금액이 부채로 잡힌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10대를 발주를 받을 수도 있고 20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20대만 받아도 예를 들자면 600억이 그냥 부채로 잡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주를 받아서 부채는 잡혔지만 매출은 안 잡혀요. 장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하는 순간에 계약금을 받고 부채가 생기고 이제 장비를 만들어서 장비가 딱 출하가 되잖아요. 근데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 매출이 되냐 하면은 딱 내가 만든 장비가 배에 실리는 순간, 딱 배에 실리는 순간 요게 그때부터 매출이 되고 그 장비는 이제 계약을 했는 회사에 그 물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현지에 도착해서 가동을 해보고 문제없이 이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잔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장비 생산, 제작, 공급하는 업체들은 부채가 구조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장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잔금을 받게 되면은 그거는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800% 가면 솔직히 머지않아 부도날 수도 있는 퍼센트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못 받는 800%, 향후 사업을 잘해서 줄여야 되는 800%가 아니고 요 나가는 장비 대금만 회수가 되면은 떨어질 수 있는 부채 비율이라는 점, 그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제가 개념을 100%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PNT의 부채가 높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모가 대비 PR이 약 20 정도가 된다. 20이면은 그냥 약간 높은 정도 느낌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기준으로는 좀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이렇게 감소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거는 저가수주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것도 좀 특이사항이 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유튜버 분께서 우리 사주가 없다. 이게 왜 없겠냐.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약간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 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 주주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보통 주식을 팔잖아요. 직원들에게 주식을 파는데 이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성장 가치가 있고 이러면 직원들이 그 주식을 살 거다. 근데 여기는 봤을 때 아무도 안 사지 않았냐. 그 직원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모르겠어요. 퍼센트가 낮으면 그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와, 이 회사 직원들은
저렴하게 준다 해도 불안한가 보다 하면서 좀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아예 없다라는 거는 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직원들한테 주식을 안 나눠준 게 아닌가,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도 상장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없다?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죠. 그리고 요번에 환매 청구권은 없고요. 지금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38%입니다. 근데 수요 예측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16% 정도가 그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을 더 받기 위해서. 근데 그걸 신청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기관들이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고, 실제로 요거는 예상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최종 발표가 날 때는 이것보다 좀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30% 이상은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묶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약 30, 한 4% 정도 유통 물량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그 정도면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가서 조금 재밌는 매매 전략을 얘기해 드릴 텐데, 그 부분에서 보면은 차라리 이게 확 더 높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또 굉장히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한 11명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10만 5천 주가 12,700원에 행사가 됩니다. 공모가가 3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반밖에 안 되는, 아니죠, 반의 반입니까? 3분의 1입니까? 3분의 1 조금 넘겠네요.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이고,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했는 것도 11만 8천 주 정도가 약 2만 750원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나 2만 750원에 약 4만 9천 주가 있는데, 다른 거는 전환 기간이 주식 매수 선택권은 약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이죠. 1년이 아니고 한 7, 8개월 정도 되겠네요. 7, 8개월 후에 행사가 가능하고, 전환사채는 바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 아무튼 이거를 다 따졌을 때 현재 유통 가능한 전체 주식수 323만 4,533주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물량이 나오면은 전체 물량에서 3.25%가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량이 다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3.67%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환 상환 우선주가 전부 다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면은 12.66%가 되는데, 이 물량이 전부 다 나오면은 현재 전체 물량의 약 20% 정도 물량이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만약에 향후에 얘가 주가가 차라리 저 바닥에 있을 때 나와가지고 뚝 떨어지면 좋은데, 막 잘 올라가다가 이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좀 받겠죠.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3만 5천 원 기준으로 시총이 약 1132억 정도가 되고요. 장외가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싸게 판다는 애들이 있는데 더 비싸게 산다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둘이 거래하면 안 됩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대충 5만 원 정도로 이제 장외가를 잡고 계산했을 때는 시총이 1600억 정도가 됩니다.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물량이 124만 2888주고요. 이거를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유통 가능한 물량의 금액은 435억으로 소룩스보다는 높고,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했는 교촌이었습니까? 아무튼 받는 게 한 600 몇 억 되는 애가 있었는데, 아무튼 걔보다는 낮은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뭐 일단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기순이익이 2017년도에 44억, 그리고 2018년도에 27억인데 이때는 뭐 또 무슨 평가에 의해서 조금 낮게 기록되는 부분이 있고요. 2019년도에 43억, 2020년도 1분기가 35억인데 또 단순 계산 곱하기 2에서 70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 16.17의 PE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TSI가 상장할 때 그때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의 평균 PER이 27이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교하자면은 공모가가 굉장히 낮게 잡힌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첫날 또 매수세 같은 게 몰려서 따상을 가게 된다면 혹은 더블만 가게 된다면은 바로 고평가로 넘어가겠죠. 한 32 정도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그냥 뭐 한번 봐두시고 특히 뭐 특별히 기억해 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연도별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네요. 금융부채평가 손실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낮게 잡혔고, 그렇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낮게 잡힌 거예요. 2018년도에나. 그래서 원래는 매출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매출은 오히려 되게 좋았네요. 근데 아무튼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 영업이익률이 9.7에서 뭐 8.3, 올해 같은 경우는 8.3을 기록하고 있는데, 향후에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수주 영업을 해야 되는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계속 10%를 유지해 주면서 매출이 증가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낮아진다. 매출이 2배를 성장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막 20%, 30%, 40% 날아가 버리면은 사실 주가가 우상향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몇 년만 지나면은 점점 사양 사업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매출을 상승해야지 좋은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1393대 1로 이 정도면은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거의 뭐 탑5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록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물량도 한 16%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증권 발행하는 다트에서 보고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30% 이상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케이스를 제가 몇 번 봤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추측을 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약간 뇌피셜로 세우는 전략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시가총액이 한 1100억 정도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하나기술에서 올해 당기순이익 목표가 100억이라고 합니다. 1000억의 매출을 하고 100억의 당기순이익 10%의 영업이익률을 확보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 PER이 1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향후 이 현재 주가 35,000원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청약은 오케이. 청약은 저는 무조건 들어갈 생각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진짜 영끌까지 해서도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향후 5년 이상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 및 상장일 유통 물량이 조금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향후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게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근데 이게 차라리 안 좋게 작용해가지고 상장일 날 공모가보다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중간한 위치에서 그냥 가격을 형성을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은 청약했는 물량들을 그냥 익절로 해서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관망을 할 생각이고요. 하락이 나온다면은 한 3, 4년 정도, 뭐 짧게는 2, 3년까지도 보면서 중장기 투자로 저는 추가 매수를 하고 이 종목은 그냥 방치를 해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당히 올라가면은 익절을 할 생각이고, 제가 뭐 교촌에서도 그랬지만 주가가 조금 뭐 시초가가 따블해서 안 잡히고 조금 하락해서 잡히면서 초반에 하락 패턴이 나오니까 아이고 하락할 수도 있겠다 하고 매도하고 던졌잖아요. 그거는 그 교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총이 조금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계속 더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흘러내릴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어중간하게 뭐 더블로 갔다고 칩시다. 더블에 한 10% 정도 가격이 되면은 저는 냅둘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냅둘 겁니다, 그냥. 그래서 떨어지면은 그냥 사 모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얘를 파는 게 아니고 사 모을 거고, 근데 얘가 따블에 한 15% 이상 20%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때는 조금 추세가 꺾여가 하락한다 하면은 이때는 익절을 할 겁니다. 이거 익절을 하고, 근데 계속 날아간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내게 아니구나 하고 보내주는 거고, 이제 쭉 내려와 주면은 이제 조금씩 또 사모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위에서 흔들린다고 한다면은 조금 편안하게 매도 안 하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이 볼 때 믿고 버틸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기고요. 그리고 고점이나 어중간 위치에서 그 추가 물량, 아까 전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한 20% 있다 그랬죠. 그런 물량이 나오는 게 가장 문제고, 과하게 영업이익률이 낮아진다면은 그때는 이제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보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마인드로 이 종목을 청약하고 접근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 청약률이 나오면은 제가 또 상장일날 예상 주가랑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지만, 이거랑 비슷한 결과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릴 거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기술 관련된 영상을 다 나름대로 분석했는 걸 얘기해 드렸고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들 참고하셔서 투자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너무너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특히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